본격 지역 밀착 무식용감 젊은 르포 바다불어 시작합니다. 자, 또 모였습니다. 네. 지역에서 물론 저희가 언급한 게 중요한 이슈들이긴 한데 오늘 다룰 이 주제가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도 후려치고 맺히고 다 합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량 조작 사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최근 이슈 중에 제일 큰 건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우리 드네요. 이슈 중에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슈가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전국으로 여수발. 한겨레 신문을 봤는데 일면이 여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진 다 일면들이 그래서 그거였어요. 깜짝 그리고 아침에 KBS를 봤더니 서울 방송 시간에 여수 얘기가 MBC에서 나오길래 KBS를 봤다고 말하는 저 용감. MBC에도 나가는데 잘못했다. 라디오는 SBS 듣더라. 내가 봤어. 라디오 SBS 라디오는 들어요? CBS. 라디오 전망대는 들은 적 있어요? 라디오 전망대 아주 전망 좋더라고요. 전망이 그러면 이 사태에 관련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PD처럼 또 모르는 분들이 저도 있을 수 잘 있으니까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간략하게 이 사건에 대한 개요, 브리핑을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하는 시점이 5월 14일, 오늘이 이제 5월 14일인데 거의 한 달이 됐어요. 맞아요.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뜬금없이 보도 자료를 어느 날 냈는데 대기오염 불법 배출 기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환경청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 대행업체 13곳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수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 대행업체랑 짜고 쳤습니다. 측정 대행업체 4곳 그리고 대기업 포함해서 235곳이 적발됐습니다. 엄청 많은 사업장이 적발이 된 거예요. 적발된 기업의 70%가 그리고 여수 광양에 집중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245곳 중에서 상당히 많은데 일단 그 중에서 대기업은 어디였죠? 1차로 발표한 거는 LG화학 여수 화치공장이랑 하나케미컬 여수 123 공장, SNNC 대한시멘트 광양태인 공장, 남해환경 쌍화스콘 이렇게 6곳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2차로 발표한 게 25곳이 더 있다라고 발표했을 때 여수산단에 GS 칼텍스랑 롯데케미칼이랑 금호석유화학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네, 대기업 물론 문제긴 한데 이와 함께 짜고 친 또 동반자가 되어서 짜고 친 측정 대행업체도 적발이 됐는데 어디가 있었죠? 일단 지구환경공사랑 정우엔텍 연구소랑 동부그린환경이랑 에어릭스 이렇게 4곳입니다. 네. 사실 여수 산단 뭐 광양만권이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통칭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공장이 정말 수십 개 수백 군데가 되고 나오는 굴뚝 개수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사실 뭐 대기 오염 물질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더라고. 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이게 전문 용어이기도 하고 무슨 수소 무슨 염 뭐 문과를 나온 저로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모르겠어요. 일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조사는 사실 좀 드물잖아요. 네, 그래서 드물죠. 오늘 저희가 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데요. 네. 그래서 여러 논문을 한번 뒤져봤는데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논문들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해요. 제가 그쵸. 이거를 찾아봤을 때 우리가 보통 대기 환경이나 이런 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하게 알려면은 다른 외적인 요인들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게 공급이 됐을 때 인체 유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변수가 많구나.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는 모든 논문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들을 연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게 이게 어떤 물질이 배출이 됐는지를 나타낸 표예요. 근데 먼지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죠. 이거는 어느 과정이든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황산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황산화물. 황산화물 우리가 SO2라고 쓰는데요. 입자 그거는 아실 필요 없고요.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이게 잠시만요. 이건 편집을 좀 박사되는 거 아니에요, 부탁드릴게요. 포스트잇이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야? 너무 열공하신 거예요. 믿고 듣는 부부자. 일단 황산화물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와 통계청의 자료를 이제 비교 분석을 했어요. 환경부가 발표한 오염물질 자료와 통계청의 사망 지수를 비교를 했더니 여수에서 전체 연령에서 이 SO2 황산화물의 농도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농도가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계 사망률이 8.6%씩 증가를 했대요. 심혈관계에 질환이 네. 있는 게 황산화물이구나. 네, 11 ppm 정도 증가할 때마다 8.6% 증가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인체 간에
증가할 때마다 이제 심혈관계 증상이 높아지는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보셔야 될 게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기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를 만나면은 오존을 생성을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도 질소산화물 자체도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폐출혈 이런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요즘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질소산화물 있었네. 때문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짚어주신 물질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인데 그 우리가 이제 순환기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뭐 공기를 들이마시고 여기 이제 쭉 하면서 뭐 핏줄 그리고 뭐 이게 폐, 심장까지 다 이어지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마시면서 생기는 당연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반가이를 해놨으니 반가이가 퍼센트나 반가이가 뭡니까? 반가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보다 더 유독한 물질들이 있어요. 네. 그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건데 음.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벤젠이라는 물질이에요. 많이 들어본 것 벤젠 같은데. 많이 들어봤- 벤젠 많이 들어봤죠. 벤젠은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된 그러네. 물질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던 거네요. 근데 벤젠의 경우에는 여수 지역에서 2008년이랑 2013년, 2014년도에 이제 환경부가 조사했을 때 다른 산단에 비해서 매우 높은 농도 수준인 걸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 대기 굉장히 그러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발암 물질이고요. 네. 그리고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벤젠은 유입이 됩니다. 얼마가 줄었냐면은 거의 이거는 이거 몇이죠? 반가이도 아니에요? 반가이도 아니에요. 그냥 없다 셈치고 하라고. 아예 없앴어 이거는? 네, 없앴어. 12분의 1이라고 봐야 되나? 실측값이 130 ppm이에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근데 조작값 평균은 11 ppm이잖아요.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배출 허용 기준 최대치가 10 ppm이에요. 오. 10이 기준치가 10이라고요? 10이에요. 10. 조작한 값도 넘었네. 네. 줄이다 안 돼가 이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작도 네. 허용 그 기준보다 네, 엔간히 맞추려고 했던 1의 것 양심이 같지만 있었던 건가 이거? 뭐지? 양심 이걸 나도 있다고 봐야 되는 모르겠어.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이에요. 이거는 편평상피 세포 암을 유발합니다. 역시 세포암. 네 흡입을 통해 이게 되고요. 배출 허용 기준 최대치가 10이에요. 10. 야.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 유해 물질이에요. 근데 염화 비닐 같은 경우에가 네. 이것도 1급 발암 물질이잖아요. 이거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것도 음. 나쁜 애들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디클로로메탄이라는 말이 어려운 아이가 있는데 이것도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데 이 여태까지 실측값과 조작값 평균에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이 디클로로메탄이라는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2011년에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의 배출량이 광양이랑 여수가 둘 다 산단이잖아요. 근데 여수가 광양보다 4배나 많은 걸로 조사가 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양도 마찬가지인데 여수 산단에서 상당히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화학 석유 단지다 보니까 음. 결국은 뭔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고 배출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떳떳하지 못할 거면 왜 석유화학 업종이라는 거를 내걸고 장사를 하는 건지에 대한 좀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네요. 석유화학업이 참 우리가 70년대부터는 사실 이 업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살린다.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편의를 너무 많이 봐줬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 논조가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할 거야? 안 바뀐 게 이렇게 사단이 난 게 아닐까 싶은 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야 될 게 대기 오염 물질은 아닌데 2차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다른 오염 물질이랑 만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오존이 있어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사망률이 같이 증가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이건 여러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됐는데, 근데 이 오존은 정말 유의미하게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특히 순천이 오존 농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천에는 산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수랑 순천이랑 광양이 다 다른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그럼요.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다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산단이 없는 순천의 오존 농도가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가 봤을 때 광양만권의 대재앙이 맞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순천 시민분들께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깜짝 깜짝 놀라시죠. 놀라시겠네요. 그렇죠. 산단 없다고 해가지고 이사 왔는데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확 위기의식을 느끼실 수도 있고. 순천 시민분들도 지금 이 사태에 넉넉히 계시면 안 돼요. 넉넉히 네. 이 표현을 이건 잘못될 수 있겠지만 같이 좀 문제 삼으셔야 되는 문제 같아요. 네.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뭐 각 오염물질별로 어떤 질병들 또 어떻게 어떤 지역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친절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 PD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지역이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벌였나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됐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저희가 물어보고 왔어요. 업체에 적발된 게 1차적으로 적발된 게 대기업 6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군데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적었던 데를 저희가 관심 있게 또 갔다 왔어요.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던 그러니까요. 언론을 통해서. 어디죠? 대한시멘트. 대한시멘트를 갔다 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물어보러 앙. 알고 계셨어요? 공작한 거를 아니요, 추적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 결과 환경부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충분히 환경부 조사에 해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넘어온 자료를 검찰에서 저희가 지금 해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측정한 업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죠. 저희가 고발한 정확한 자료를 잘 모르고, 어떤 자료를 한 자료 갖고 어떻게 고발됐는지를 몰라요. 그냥 보도자료 발표된 것밖에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쪽하고 뭐 협의하거나 이렇게 무슨 뭐 공모하거나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바꾸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왜 들어가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는 상당히 지금 황당해요. 어떠셨어요? 이게 그냥 한번 이렇게 면피하고 말 일이 아닌데 이슈가 사그러들면 그냥 또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학습이 돼 계셔서 그런 건지.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공기질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할 때인데 제가 라디오 시사 대책을 프로그램 하면서 해야- 한 달 동안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이 이슈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인터뷰이들한테 들었던 내용들이 꼬리 자르기와 소나기 피하기 이 두 가지였어요. 그동안은 이것만 해도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역시나 그럴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근데 다 지금까지도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긴 하죠. 그냥 이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태도를 보면은 그냥 보통 느끼는 게 이제 CSR이라고 해서 사회공헌 사업 막 이렇게 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전국시대 같은 프로그램도 출연해가지고 뭐 나간읍성 가가지고 할머니들이랑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을 자기는 충분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CSR을 많이 하죠. 사실 그 개념이 이제는 되게 진화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기업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를 위한 활동이어야지 그게 사회를 위한 공헌이라는 그렇죠. 개념 2차적인 CSR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외국 사례들이 많은데 지금 이 태도들은 굉장히 그 무슨 70년대적인 태도들 있잖아요. 기업은 그냥 대충 깜깜이로 눈 감고 하면서 보이는 이미지 관리만 하는 거. 그 정도밖에 저는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이 기업들이 보여야 되는 태도는 기업 활동 자체가 곧 지역 활동을 위한 것들로 아예 태도가 전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기업 활동 자체가 지역민과 지역을 향해 있어야 된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다 지역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거기가.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들은 그 회사에서 한 일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요. 아, 네, 정말. 직원분들인데 뭐 그럴 수 있지. 와, 씨,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배신감 느낀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하긴 한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이후에 이제 제일 제가 좀 개인적으로 화가 났던 거는 이 업체들 말고 다른 업체들도 많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사안이 커졌으면 환경부가 다른 업체들의 얼마만큼의 이 물질을 내보냈는지를 모든 자료를 공개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안 해? 왜 안 해요? 그거를 심지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기업들의 개인 사적인 비밀과 관련돼 있는 내부 말을 안 하더라.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공개한 이것도 그래서 어느 업체가 어느 물질을 배출했는지는 안 나왔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그런 건 보니까 없어요. 다. 뭉뚱그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 배출, 이 기업은 이만큼 배출했고 이 기업은 이만큼 배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막연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에 대한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 않은 어떤 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단 나쁜 놈들이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확한 옥석을 가려야 되죠. 그러려면 더 정확한 정보들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옥이 너무 자석이야. 없어서 다들 너무 실망하실까봐. 그런 거 이게 아니에요? 돌인지 구분하시면 다 돌이야? 근데 어느 색다른데? 기업에서는 또 이걸 굳이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되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기업에서 그냥 환경부가 과태료 그냥 부과하고 끝내면 될 것이 이렇게 깜짝 우리는 놀랐어요. 소를 어떻게 키워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말이야.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지금 처벌 법적으로? 수위가 어느 정도 돼요? 처벌 이- 수위가 배출 사업장은 1차 200만 원 과태료, 2차 300만, 3차 500만.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4차에 돼서야 조업정지 20일. 3차 경고까지 가서 네. 기업은 그래요. 더 웃긴 거는 측정 대행업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정을 해서 측정 대행업체와 사실상의 이제 계약 관계인 거죠. 이게 말이 돼? 을이 갑을 거기는 감시해야 되는 1차 거잖아.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 2차가 정지 6개월, 3차가 등록 취소. 너무 과도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사업장 처분을 더 강화하겠다는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긴 해요. 근데 나는 개정안을 보면서도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에는. 물론 2차례 이상 적발 시에 조업 정지가 들어가는데 30일로 늘렸어요. 20일, 30일로. 근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껌껌 얼만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2편에서는 측정 대행업체 이야기를 저희 하다가 이제 말았잖아요. 13,096건의 기록부를 조작했습니다. 4년 동안. 특정이 거의 안 하는 거죠. 없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